세비야의 태양이 산타크루즈 지구의 좁은 골목길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칠한 벽들은 눈부시게 빛났고 제라늄 화분이 놓인 발코니에서는 붉은 꽃잎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48살의 이사벨라는 그 익숙한 풍경 속 마테오와 함께 사는 오래된 아파트의 나무 덧창을 반쯤 닫은 채 서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달루시아의 여름 더위만큼이나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 검은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여 있었지만 관자놀이 근처에는 스트레스로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숨어 있었다. 표정이 풍부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서린 눈매는 그녀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누르고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선반 위, 마테오가 아끼는 도자기 인형들의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전통 가업 계승자 마테오. 그의 물건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했다. 그녀는 선반 가장 아래 칸, 자신의 오래된 미술 서적과 스케치북이 담긴 상자를 슬쩍 밀어넣었다. 마테오는 그녀의 과거 취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자신 외의 다른 것에 깊이 몰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이사벨라, 여보, 오늘 저녁 손님들 오시는 거 잊지 않았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 재료 사왔으니 신경 좀 써줘. 거실로 들어서며 마테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압력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그의 외모,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소유욕. 이사벨라는 익숙한 불안감에 가슴이 살짝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요, 마테오. 완벽하게 준비해둘게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섬세했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억눌린 듯 보이는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을 살짝 움켜쥐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손은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듯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열정은 마테오와의 관계, 그리고 그 이전의 상처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안정적인 삶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접어버린 새와 같았다. 며칠 후 오랜 친구 엘레나가 그녀를 찾아왔다. 엘레나는 세비야 구시가지에서 작은 수공예품 공방 겸 카페를 운영하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사벨라가 속으로 동경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사벨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마테오가 또 무슨 잔소리라도 했어? 엘레나가 이사벨라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이사벨라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엘레나의 직설적이고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녀의 방어막은 쉽게 허물어졌다. 오늘은 기분 전환 좀 하자. 내가 기가 막힌 곳을 알아냈어. 과달키비르 강변 근처에 숨겨진 타블라오인데 플라멩코 공연이 정말 끝내준대. 이사벨라는 망설였다. 마테오는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그런 시끄럽고 천박한 플라멩코 공연은 더더욱. 하지만 엘레나의 밝은 에너지와 플라멩코라는 단어가 주는 미묘한 설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작고 어두운 타블라오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다. 관객들의 기대감 어린 속삭임, 기타 선율이 흐르기 시작하자 숨막힐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무대 위로 한 여성 무용수가 등장했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격정적인 에너지. 발 구르는 소리, 손뼉 치는 소리, 깊은 슬픔과 환희를 넘나드는 그녀의 표정과 몸짓은 이사벨라의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렸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저 무대 위의 여성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삶을 온전히 불태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라는 말이 없었다. 엘레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아파트 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마테오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제 들어오는군. 엘레나와 함께였다고? 그 친구는 너무 자유분방해서 탈이야. 당신까지 물들까 걱정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가웠다. 그래서 그 요란한 공연은 어땠어? 좀 시끄럽지 않았어? 이사벨라는 순간 플라멩코 무용수의 강렬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마테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마테오. 아주 강렬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마테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들기 전 선반 아래 숨겨둔 상자를 꺼내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먼지 쌓인 페이지 위에는 젊은 시절 그녀의 꿈과 열정이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날 이후 이사벨라의 삶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테오가 집을 비운 시간을 틈타 몰래 스케치북과 연필을 샀다. 처음에는 기억 속 플라멩코 무용수의 모습을 더듬듯 그려보았다. 손은 굳어 있었고 선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거실 창가, 마테오가 보지 못하는 구석진 자리에 작은 이젤을 세웠다. 햇살이 그녀의 손끝을 비출 때 그녀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테오는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예전보다 조용해지거나 때로는 생각에 잠겨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예감.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우다매기 시작했다. 이사벨라, 요즘 통기운이 없어 보여.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아니에요, 마테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혹시 아직도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미련이 남은 건 아니겠지? 당신도 알잖아. 그건 그냥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꿈이었을 뿐이야.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그는 그녀의 열정을 작은 취미, 유치한 것으로 폄하하며 그녀의 자신감을 깎아내렸다. 때로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녀가 엘레나의 카페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물었다. 오늘은 또 엘레나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지? 당신 친구는 당신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 좀 더 가정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어? 그는 엘레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이사벨라는 혼란스러웠다. 마테오의 말은 때로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안정적인 삶을 뒤흔들 가치도 없는 헛된 꿈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쥘 때면 그녀는 살아 숨쉬는 자신을 느꼈다. 마테오가 만들어 놓은 완벽하지만 숨막히는 틀 안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엘레나에게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엘레나의 카페 뒷방, 향긋한 커피 향과 물감 냄새가 섞인 아늑한 공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숨통이었다. 마테오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싫어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엘레나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벨라, 그건 마테오의 생각일 뿐이야. 당신의 열정은 시간 낭비가 아니야. 그건 당신 자신이야. 당신의 손은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 그가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게 두지 마. 엘레나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사회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이사벨라는 엘레나의 말에서 용기를 얻었다. 내적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마테오의 불쾌한 시선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되살아난 열정 사이에서 그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첫 번째 관계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너무 쉽게 물러섰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주말 오후 이사벨라는 용기를 내어 혼자 작은 갤러리를 방문했다. 현대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강렬한 색채, 자유로운 붓터치. 그녀는 한참 동안 그림들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동적으로 작은 캔버스와 물감 몇 개를 샀다. 집에 돌아와 마테오 몰래 그것들을 숨겨두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마치 금지된 물건을 훔친 아이처럼. 그날 저녁 마테오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그녀를 살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집요했다. 그냥 산책 좀 했어요. 이사벨라는 거짓말을 했다.
마테오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사벨라, 여보,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나? 그림 같은 거 말이야. 너무 오래됐잖아. 괜히 힘 빼지 말고 우리 둘의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게 어때? 그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가능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 이사벨라는 깨달았다. 마테오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의 실패가 아니라 그녀의 성공이라는 것을. 그녀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Current part characters 3.6 Total characters 6.3 세비야의 봄은 페리아브르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화려한 마차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흥겨운 세비야나스 음악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이 시기는 마테오에게 특히 중요한 때였다. 사업 파트너들과 지역 유지들을 만나 관계를 다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사벨라가 완벽한 안주인이자 파트너로서 자신의 곁을 빛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의 이사벨라는 예전의 이사벨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엘레나의 도움으로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고 밤마다 몰래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위에 색을 덧칠하고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는 기분이었다. 최근에는 특히 강렬한 플라멩코 무용수를 그린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 그림에는 그녀 자신의 억눌렸던 열정과 해방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서 새로운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페리아 기간 중 마테오는 자신의 집에서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요구대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마테오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 이사벨라가 결혼 초에 그린 마테오가 유일하게 허락한 그림을 칭찬했다. 이사벨라 부인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요즘도 그림을 그리시는지요? 마테오가 먼저 대답을 가로챘다. 그는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저건 그냥 옛날 취미일 뿐입니다. 우리 이사벨라는 요즘 저와 가정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지요. 그렇죠, 여보? 그는 짐짓 다정하게 이사벨라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사벨라에게 쏠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마테오의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손님을 향해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다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이랍니다.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마테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이사벨라를 쏘아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몇몇 손님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다. 엘레나만이 멀리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마테오는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무슨 짓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셈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매력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통제적인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당신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마테오. 이사벨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테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내 그림은 내 삶의 일부예요. 더 이상 당신의 허락을 구하거나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깟 그림 나부랭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을 잊었어? 이 안정된 삶, 이 집,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덕분인데. 마테오는 그녀를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먹이며 그녀를 다시 주저앉히려 했다. 안정이라고요? 이사벨라의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실려 나왔다. 이건 안정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당신이 만든 감옥. 나는 더 이상 이 안에서 질식하며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외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마테오. 내 예술이 필요해요. 당신의 승인이 있든 없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것은 선언이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한 영혼의 외침이었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마테오는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는 듯 보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리고 그 성벽 안에 가두어 두었던 새가 마침내 날아오르려 하는 것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균열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굳게 닫혀있던 나무 덧창을 활짝 열어 젖혔다. 페리아의 소음과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 격렬했던 밤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세비야의 거리는 페리아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사벨라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를 떠났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떠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마테오는 마지막까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사벨라는 트리아나 지구의 과달키비르 강이 내다보이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다. 마테오의 크고 어두운 아파트와는 달리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생활은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창가에 이젤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강렬한 색채로 내면의 감정을 폭발시키듯 표현했고 때로는 세비야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섬세한 선으로 담아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다. 캔버스 앞에서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오랫동안 마테오에게 의존해왔던 삶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외로움이 밀려오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엘레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사벨라가 필요로 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엘레나의 카페는 이사벨라에게 또 다른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이사벨라, 내 그림에는 힘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고. 엘레나가 그녀의 새 작품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아직 멀었어, 엘레나.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네. 이사벨라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엘레나의 칭찬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라는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열릴 소규모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벽에는 그녀가 최근 몇 달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플라멩코 무용수의 열정, 세비야 골목길의 고독함, 창가에 놓인 꽃의 생명력. 그 그림들 속에는 그녀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문득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과달키비르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는 히랄다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외면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다. 48,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고 엘레나라는 친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저 멀리 마테오가 살던 아파트가 있는 산타크루즈 지구가 보였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사벨라는 그를 향한 연민이나 미련 대신 담담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섰다. 붓을 들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안달루시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눈부신 자유였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사벨라의 작은 전시회는 조촐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엘레나와 그녀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몇몇 예술가들, 그리고 이웃들이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고 축하를 건넸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이사벨라는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칭찬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특히 한 노부인은 플라멩코 무용수를 그린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감탄했다. 이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군요. 마치 저 무용수의 격정적인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노부인의 말은 이사벨라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참을 느꼈다. 그것은 마테오와의 관계 속에선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종류의 기쁨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사람들을 배웅한 뒤 이사벨라는 엘레나와 함께 스튜디오에 남았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과달키비르 강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말 멋졌어, 이사벨라. 내 아내 예술가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야. 엘레나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내 덕분이야, 엘레나.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두운 아파트에서 숨 막혀 하고 있었을 거야. 아니, 이건 온전히 네 용기 덕분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살짝 등을 밀어줬을 뿐인걸. 엘레나는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내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희망에 대해서. 이사벨라는 이제 그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어쩌면 작은 미술 수업을 열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할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친구 엘레나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강인함과 열정이 있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세비야 대성당 근처의 한 광장을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들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거리의 악사는 감미로운 기타 연주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의 그늘진 표정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깃든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아직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생기 넘쳤다. 그녀는 쇼윈도 속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테오였다. 그는 혼자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예전처럼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사벨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담담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스튜디오로 돌아온 이사벨라는 새 캔버스를 이젤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잠시 생각했다. 어쩌면 오늘 광장에서 본 햇살 아래 자유롭게 웃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의 풍경일 수도 있었다.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이야기일 터였다. 그녀는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빨강, 노랑, 파랑.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자유로웠다.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해방감을 느꼈다. 창밖에선 여전히 세비야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는 희망의 색채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그 찬란한 서장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사벨라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엘레나의 소개로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미술 강좌를 맡게 되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찾고 싶어 했다. 이사벨라는 그들에게 단순히 그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수강생들이 붓을 들고 망설일 때마다 혹은 세상의 시선 앞에서 주저할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름다운 색깔들이 숨쉬고 있어요. 그저 용기를 내어 표현하면 돼요. 수업을 통해 이사벨라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열정을 목격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영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도 변화하고 있었다. 초기 작품들이 억압과 해방에 대한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면 최근의 그림들은 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세비야의 일상적인 풍경 속 숨겨진 아름다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표정,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조화를 캔버스 위에 담아냈다. 그녀의 붓터치는 더욱 자유롭고 자신감 넘쳤으며 색채는 한층 깊고 풍부해졌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두 번째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회복이었다. 상처를 딛고 다시 피어나는 삶의 아름다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그림들이었다. 전시회 오픈 당일, 엘레나는 물론이고 그녀의 미술 수업 수강생들, 그리고 지난 전시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사람들은 이사벨라의 그림 앞에서 조용히 감상에 잠기거나 서로의 느낌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사벨라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잔잔한 행복감을 느꼈다. 그때 스튜디오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테오였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차림새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테오는 한참 동안 그림들을 몰치아 감상했다. 특히 창가에 놓인 꽃을 그린 작은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 그림은 마테오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가 느꼈던 질식할 듯한 답답함과 대비되는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마테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후회인지 미련인지 혹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이사벨라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이사벨라, 그림들이 정말 아름답군.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예술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너무 늦었고 이제 이사벨라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마테오. 이사벨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과거를 완전히 흘려보낸 사람의 평온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마테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이사벨라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작품 몇 점을 판매하기도 했고 지역 갤러리로부터 다음 전시회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삶은 이제 막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홀로 스튜디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과달키비르 강물 위로는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이사벨라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예술가였다. 그녀는 다시 이젤 앞으로 다가섰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 위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미한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달루시아의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예술, 그 모든 것은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이사벨라가 마테오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세비야에서 제법 알려진 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깊이 있는 색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그녀의 미술 수업은 언제나 수강생들로 붐볐다. 여전히 소박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했지만 그녀의 삶은 예술과 사람들과의 교류로 풍요로웠다. 엘레나는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응원했다.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카페에 앉아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마테오와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를 향한 감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는 데 더 많은 의미를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이사벨라는 자신의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히랄다 탑이 보였고 광장에는 오렌지 나무 꽃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와 자유였다. 그때 엘레나가 예고 없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사벨라,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이사벨라가 웃으며 물었다. 마드리드의 유명 갤러리에서 내 그림을 봤대. 그리고 너에게 개인전 제안을 하고 싶어 해. 이사벨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마드리드 국립 갤러리급은 아니었지만 스페인 전역에서 명망 있는 사립 갤러리 중 하나였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가 경력에 있어 엄청난 기회였다. 정말이야, 엘레나?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물론 진짜지. 내가 직접 큐레이터와 통화했는걸. 그들이 내 작품에 완전히 반했대. 특히 네가 그린 안달루시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해석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 이사벨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랫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 위에서 마침내 커다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엘레나를 힘껏 껴안았다. 두 친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한참 동안 웃었다. 마드리드에서의 개인전 준비는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사벨라는 모든 과정에 열정을 쏟아부었다.